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줄어든 머리숱 때문에 속상해 하시다가 그래도 이게 머리카락 나는 데는 최고라더라 하며 고소한 검은콩 우유 한 잔을 들이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뼈 건강 챙긴다고 우유에 검은콩 가루를 듬뿍 타서 드시면서 내 몸에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뿌듯해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뜨끔하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그리고 젊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챙겨 드셨던 그 한 잔이 사실은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신장에 돌을 만들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온 그 정성이 오히려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차가운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분의 곁을 지키며 그분들이 흘리셨던 후회의 눈물을 닦아드렸던 한 명의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또 얼마나 간단하고 놀라운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머,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만났던 72살의 한명숙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명숙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자연주의자셨습니다. 병원에서 지어주는 혈압약이나 진통제는 화학 물질이라며 독극물 보듯 하셨고, 오로지 산과 들에서 나는 천연식품으로만 몸을 다스리겠다는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었지요. 특히 예순이 넘어가면서 정수리가 휑해지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게 너무나 속상하셨던 한명숙님은 1년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검은 콩을 종교처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다는 국산 서리태를 비싼 값을 주고 사다가 밤새 불리고 정성껏 삶아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 아침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점심 저녁 반찬으로는 짭조름하게 조린 콩자반을 식탁에서 절대 빼놓지 않으셨지요. 자녀들이 어머니 이제 콩 냄새만 맡아도 질려요 라고 해도 이게 다 늙어서 고생 안 하려고 먹는 보약이다 라며 억지로라도 한 숟가락 더 먹이려 하셨던 분입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건강하시던 분이 응급실 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에 고상하고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식은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계셨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검사를 진행해 보니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토록 건강을 자부하셨던 한명숙님의 신장에는 결석,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고 딱딱한 돌멩이가 생겨 소변기를 막고 있었고 신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장이 멈추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조금 진정이 되자 한명숙님은 제 손을 붙잡고 억울해하며 우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남들은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그 좋다는 검은 콩을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신장이 망가진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검은 콩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검은 콩은 죄가 없습니다.
검은 콩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완벽에 가까운 영양 덩어리입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시스테인은 모근을 튼튼하게 하여 탈모를 예방하며,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여성의 혈관과 뼈를 지켜주는 최고의 파수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초가 되듯이 검은 콩도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명약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잡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한명숙님의 결정적인 실수는 검은 콩 자체가 아니라 검은 콩을 드실 때 무심코 곁들였던,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음식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습관처럼 같이 마셨던 우유 한 잔, 그리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 반찬으로 집어 먹었던 김치 한 조각이 뱃속에서 검은 콩과 만나 엉겨 붙고 굳어지면서 서서히 아주 조용하게 신장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40이 넘어가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늙는 것이 아닙니다. 뱃속 장기들도 늙습니다. 위장에서는 음식을 녹이는 소화액이 줄어들고 신장에서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조금씩 헐거워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만큼 위장이 튼튼하고 신장이 싱싱했으니 아무거나 섞어 먹어도 별 탈 없이 소화시키고 배설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음식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 피해를 우리 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검은콩 두유 옆에 우유가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오늘 저녁 밥상에 콩자반과 함께 짭짤한 젓갈이나 장아찌를 올릴 생각은 아니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검은콩과 최악의 상극인 음식 3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리고 왜 그런지 의학적인 원리를 들어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범인은 아마 많은 분이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우유입니다.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침에 바쁜데 검은콩 가루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우유에 타 먹는 게 얼마나 간편하고 고소한데요. 그걸 먹지 말라니요. 심지어 유명한 카페에 가도 블랙푸드 라떼라고 해서 건강 메뉴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맛은 정말 좋습니다. 고소한 콩과 부드러운 우유가 만나면 입안 가득 풍미가 넘치지요.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맛 좋다고 계속 그렇게 드시다가는 내 몸속에 돌멩이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우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칼슘이 풍부하죠. 이 둘이 우리 몸 밖에서 따로따로 있을 때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이는 세포를 만들고 칼슘은 뼈를 만드니까요. 그런데 이 둘이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정이 180도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위장 속에서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불용성인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요. 우리 몸속에서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 엉겨 붙어서 녹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는 거대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덩어리들이 어디로 갈까요? 소화가 안 되니 장을 떠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바로 신장 결석, 즉 몸속의 돌이 되는 겁니다. 한명숙 님도 바로 이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뼈 건강 챙긴다고 우유를 드시고 머리카락 난다고 검은 콩을 드셨는데 2개를 섞어 드시는 바람에 뼈로 가야 할 칼슘은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고 콩의 영양분은 흡수도 안 된 채 신장의 돌덩이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산이 부족해집니다. 위산이 충분해야 이런 결합을 조금이라도 막거나 분해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의 위장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콩 라떼를 드시고 나면 유독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부패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우유와 검은콩 따로 드시면 보약이지만 같이 드시면 독이 된다는 사실 이제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유보다 더 위험한 우리가 힘 좀 쓰겠다고 먹는 이 음식과의 조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비싼 돈 주고 먹는 이 음식이 검은콩과 만나면 헛돈 쓰는 일이 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검은콩과 우유의 잘못된 만남이 우리 몸에 돌을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으시고 아이고, 내 아침 메뉴 당장 바꿔야겠네 하며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유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많은 분이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조합이 또 하나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검은콩의 짝꿍, 그것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지금 에이 설마 하시며 의아해하는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소고기랑 콩이랑 둘 다 단백질 덩어리인데 같이 먹으면 근육도 빵빵하게 생기고 힘이 불끈 솟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식단 일기를 써오라고 하면 원장님, 제가 어제 몸보신 좀 했습니다 라며 소고기 묵국에 검은콩 밥을 말아 드셨다고 아주 뿌듯해하며 적어오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소고기의 영양을 변기통으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보석을 사자마자 문 앞에서 기다리던 도둑이 낚아차에서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기서 보석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귀한 철분이고 도둑은 검은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콩의 겉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은 평소에는 항암 효과도 있고 좋은 일도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네랄. 그 중에서도 철분과 아연을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만나자마자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소고기에는 햄철이라는 아주 질 좋고 흡수가 잘 되는 철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 순환을 돕고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수 같은 성분이지요. 그런데 검은콩과 같이 먹으면 콩 속에 있던 피틴산이 이 귀한 철분을 꽁꽁 묶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끌고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 갱년기가 지나면 철분이 부족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싼 소고기를 챙겨 드시는데 콩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찌꺼기들 때문에 신장은 24시간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 과잉은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영양은 못 챙기고 장기만 혹사시키는 꼴이지요. 그러니 소고기를 드실 때는 콩밥 대신 흰 쌀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검은 콩은 따로 드시는 게 돈 버는 길이고 건강 버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을 잡을 차례입니다. 앞선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혹시 고기 드실 때 쌈장에 콩밥, 그리고 이것까지 곁들여 드시진 않습니까?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것, 바로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을 터뜨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선생님,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김치를 빼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척 얹어서 먹는 게 우리 국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잘 압니다.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짭조름한 장아찌랑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은 콩 100g의 칼륨이 무려 1200mg 넘게 들어있습니다. 보통 혈압 낮춘다고 바나나 많이 드시는데 그 바나나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보약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니까요. 문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똑똑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잔뜩 들어오고 검은 콩을 먹어서 칼륨까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넘게 사용해서 낡고 헐거워진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 나트륨과 자갈 칼륨을 동시에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감당을 못하고 꽉 막혀버리겠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나트륨도 내보내야 하고 칼륨도 걸러내야 하는데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해집니다. 그러다 근육에 마비가 오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콩자반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콩을 간장에 졸여서 짭조름하게 만든 콩자반이야말로 최고의 반찬이라고 생각하셨죠. 거기다 밥상에는 항상 젓갈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콩의 칼륨 폭탄에 간장과 젓갈의 나트륨 폭탄을 매일 끼니마다 터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결과 멀쩡했던 신장이 1년 만에 비명을 지르며 망가졌고 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잘 안 없어지거나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같이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저염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콩밥을 드실 때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우유 소고기 짠 반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 절망적이신가요? 우유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김치도 안 되면 도대체 콩을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제가 안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끝나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심폐소생술 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드시면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은 콩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해서 답답하고 겁도 좀 나셨죠. 이제부터는 마음껏 드셔도 되는, 아니 꼭 챙겨 드셔야만 하는
검은 콩의 영혼의 단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검은 콩과 천생연분인 최고의 짝꿍은 바로 달걀입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2%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달걀에는 이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한 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단백질 상호 보완 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60이 넘어가면 근육이 재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막고 낙상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떡이나 빵 드시지 마시고 검은 콩 밥에 달걀 반숙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맛도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됩니다. 두 번째 검은 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십시오. 많은 분이 부드러운 흰 쌀밥에 검은 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흰 쌀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거의 깎여 나가고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줍니다. 천천히 소화되게 만드는 거죠.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까지 합세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췌장이 쉴 틈을 주는 겁니다.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검은 콩과 현미밥의 조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드십시오. 아까 제가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콩 먹으면 배에 가스 차고 방귀 나오는 분들,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도와줍니다. 마치 뻑뻑한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 두었다가 식사하실 때 반찬처럼 10알 정도씩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큼해서 먹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 소화제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제가 한명숙님께 처방해드린 식단이 바로 이겁니다. 우유 대신 따뜻한 물을 드시게 했고 반찬으로는 짠 젓갈을 다 치우고 초콩과 부드러운 달걀찜을 드시게 했습니다. 밥은 당연히 흰 쌀밥에서 현미 콩밥으로 바꾸셨고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 무슨 맛으로 먹냐 하시며 투덜대셨습니다.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 오죽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딱 2주가 지나니까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항상 더부룩하던 배가 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 해외 직구해서 드시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나쁜 궁합을 빼고 좋은 궁합을 더하는 것.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콩이라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를 통해 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음식 궁합의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명숙님의 6개월 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딱 반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퉁퉁 부어있던 다리는 붓기가 싹 빠져서 날씬해지셨고 무엇보다 흑빛이던 얼굴색이 맑아지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칼륨 수치는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나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있는 식초랑 달걀이 명약인 줄 모르고 엄한데 돈만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대단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로 가던 식습관의 방향을 살짝 틀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첫째,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을 멀리 하십시오. 우유와 만나면 몸속에 돌이 생기고 소고기와 만나면 영양소가 도망가며 짠 음식과 만나면 신장이 터질 듯이 괴로워합니다. 이 3가지는 검은 콩과 상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검은 콩의 짝꿍은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입니다. 달걀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 현미로 혈당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식초로 콩을 부드럽게 녹여서 그 좋은 영양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쏙쏙 흡수시키십시오. 셋째,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몸이 붓는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먹는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혜롭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식초 콩을 드셔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뒤, 10년 뒤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병원 관리를 반으로 줄이고 팔팔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검은 콩 좋다고 맹신하며 열심히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주치의였습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마음으로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